안녕하십니까, 이현일입니다. 주간 시사 뉴스 21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21번이 됐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금 선거 이슈 때문에 지금 지역 이슈는 두드러진 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원래 제가 이번 주에 선정한 거는 첫째, 이제 일광 항공유리, 옛날 항공유리 부지가 이제 사전 협상 대상 지역으로 선정이 됐다는 소식. 그 두 번째는 이제 롯데타워, 중앙동에 있는 롯데타워에 대해서 부산시가 계속 그렇게 지지부진하면 백화점 사용승인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 이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같은 백화점입니다. 신세계 백화점, 센텀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주차장 부지 3구역이죠. 거기에 이제 주상복합 건물을 지어 올리는데 그게 특혜 소지가 있다, 이걸 이제 부산시의회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그 소식. 그 다음에는 이제 부산 서구가 의료관광 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전국에서 수도권을 빼고 전국에서 두 번째고 불링에서 첫 번째라고 합니다. 이 소식 4건을 간단하게 주간 시사 뉴스로 제가 픽을 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제 부산 기장군 일광면 옛 항공유리 부지 그 개발 사업이 부산에서 두 번째 사전 협상 대상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거기는 원래는 1번은 제송동, 해운대 제송동에 이제 한진 컨테이너 야드, 거기는 산미 DNC가 이제 사전 협상제로 해가지고 그게 완결이 됐습니다. 완결이 됐고, 그 두 번째로 이제 여기가 되지 않겠냐 했던 부지인데, 여기가 이제 부산시에서 지난 19일 날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자문회의를 열어가지고 옛 항공유리 부지 개발 사업자인 동일 주식회사 동일이 제출한 개발 계획서를 토대로 논의를 벌였는데, 아마 이 동일이 이제 해외에 이 설계를 맡겼고 또 제3자의 어떤 그런 공정한 어떤 그 사업 추진을 맡겼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점수를 얻은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의견은 이 자문회의에서 이 항공유리 부지는 그렇게 사전협상 대상 2호로 선정이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문회의에서는 이제 사전협상 대상으로 선정할 만한 곳인지 살피고, 그 다음에 일부 상업지역을 포함한 준주거로 용도 변경, 교통체계 개선, 그 다음에 갈매길 연기를 위한 녹지 확대, 체육시설 등등 이런 것들을 논의를 했다고 지금 이렇게 보도자료 나와 있는데 제가 좀 읽었습니다. 아마 자문회의 내용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아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전협상제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되는데, 이 부지는 사실은 14만 1000평방미터, 그러니까 한 5만 평 되지, 5만 평 채야 조금 안 됩니다. 부지를 이제 일반 공업지역, 그건 공장이니까 일반 공업지역에서 준주거와 자연녹지로 용도로 바꾸고, 상업시설도 집어넣겠다. 그래가지고 48층 아파트 2층 가구, 그 다음에 숙박시설 이런 것을 건립하겠다, 이런 제안하는 상태고, 사업자 측에서는 이제 공공기여금을 도로 확장비를 빼고 한 600에서 800억 정도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그 회의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충 625억이란 말이 나옵니다. 625억. 그런데 과연 이게 이제 합당한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공공기여금 얼마를 받고 이제 상업 준주지역으로 이제 공업적으로 풀어주면 엄청난 특혜죠. 엄청난 특혜가 되고, 거기에 난 수익 사업을 예를 들어서 얼마를 하느냐 하는 산정하는 기준이 특별히 없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한 4, 5년 뒤에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트나 주상복합을 분양했을 때 그때 수익은 지금보다 더 커지는 거죠. 그럼 자칫하면 제2의 대장동 사태가 날 수가 있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특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주 잘 그걸 해야 되고, 잘 컨트롤 해야 됩니다. 시의 박영준 시장이 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를 개발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그 수익을 부산 시민들에게 제대로 좀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공공기여금 600억 얼마 돼도 않지 않습니까?
산미 DNC는 뭐 3천억 가까이 내고 있는데 얼마 돼도 안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큰 특혜 소지가 있다. 그리고 거기 지금 일광 기장은 뭐 엄청나게 지금 개발이 발전되고 있는 지역인데 너무 거기에 또 교통난도 있고 하니까 신중하게 잘 살펴야 된다. 특히 저는 볼 때 이런 사전협상제, 특혜 있는 소지가 있는 걸 회의를 하게 되면 자문교수단, 자문단, 명단을 전부 다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잘못됐을 때 이 사람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도 좀 강구를 해야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게 제 생각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부산 시민의 땅이지 특정 개개인의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동일이라는 회사는 악명자자한 건설회사입니다. 뭐 그건 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백화점 관련 두 건입니다. 부산에서는 뭐 롯데하고 신세계밖에 없는데 이 두 백화점이 지금 다 지금 부산시와 시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뭐 왜 지금 부산시에서 더 이상 백화점 사용 승인을 안 하겠다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그건 뭐 제가 누차 롯데에서 이제 거기 롯데타워를 이제 짓겠다고 했는데 그 초고층 건물을 짓겠다고 약속한 지가 지금 22년이 지났습니다. 22년이 지났는데 사업을 지지부진합니다. 계속 뭘 사업을 하겠다 하면서 또 바꾸고 용도 바꾸고 계속 이렇게 지금 뭐 말장난을 하고 있는데 마침 오는 5월 31일 날로 중구 중앙동 롯데백화점 광복점 건물 아쿠아룸 엔터테인먼트 등 3개 동의 임시 사용 기간이 끝납니다. 끝났는데 그걸 연장하지 않겠다. 그 연장하지 않으면 이제 백화점 문을 닫아야죠. 문을 닫아야 되는데 이제 롯데그룹은 원래 이 22층 옛날 부산시청자를 인수하면서 880억에 인수했습니다. 96년도에. 그래가지고 2000년도에 107층짜리 빌딩을 짓겠다. 저도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100층짜리 건물을 완전히 랜드마크 하나 짓겠다고 알고 있는데 서울에 이제 그 롯데타워를 100층짜리를 지으면서 이게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딩, 백화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짓겠다고 허구를 신청을 했는데 그게 주거단지를 넣겠다, 주거시설을 넣겠다는데 그게 지금 통과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지금 무산되고 지금은 뭐 백화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텁하기만 계속 지금 뭐 지하 8층까지 턱하면 하고 중단이 되어 있고 수익성이 떨어진다 이래가지고 뭐 롯데에서는 43층에서 107층을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걸로 쓰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법에 공무수면매립법하고 여론에 뭐 발목이 잡혀가지고 무산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2019년도 오구돈 시장이 들어온 뒤에 초고층 타워 사업을 백지화하면서 이제 공중수목원과 무슨 뭐 전망대 이런 걸 만드는 56층짜리 타워동을 2023년까지 건립하겠다 이랬는데 이마저도 이게 뭐 제대로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롯데가 지난해 12월에 이제 타워동 사전 계획을 제출했는데 그것도 뭐 사실 많이 부실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논란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아니 왜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107층을 지어라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오거돈 시장 당시에 한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최초에 했던 걸로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롯데에서는 19년도에 이미 이제 46층으로 짓기로 했다.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건축가 구마겐코 건축가하고 협의가 되어서 지금 컨셉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한 4월 5월이나 돼서 이제 시에 제출할 수 있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아니 왜 부산시가 그렇게 나오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이 롯데가 정말 이 참 골치 아픕니다. 이게 뭐 사실은 롯데가 부산에 털을 박아가지고 뭐 부산에 기여도 많이 했지만은 또 엄청나게 특혜를 또 받은 그룹 아닙니까? 그룹인데 이게 뭐 제대로 107층을 지으려 그러면 주거시설을 넣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타워만 지어야 되고 뭐 그런 아주 뭐 좀 문제가 있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저도 사실은 이 결말이 나야 되지 부산시의 어떤 입장을
완전히 어떻게 좀 뭐라 그럽니까? 뭐 편든다기보다는 뭐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신세계 백화점입니다. 센텀의 신세계 백화점입니다. 이것도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신세계 백화점이 이제 A, B, C 두 단지가 있는데, A, B 단지는 이제 기존 백화점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그 다음에 C가 이제 야외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이 용적률을 적용하는 기준이 너무 기상천외하고 유례가 없다. 이래가지고 지금 과도한 개발 특혜가 많다. 이렇게 지금 시의회에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 센텀시티 내 이제 마지막 노른자 땅이죠. 이게 노른자 땅인데 야외 부지를 신세계에서는 초고층 체류복합 시설을 만들겠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부산시의회에 이제 고대영 위원장, 이게 고대영 씨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에요. 영도 출신인데 5분 발언을 통해 가지고 당초 목적과 달리 여전히 난개발되고 있는 부산 센텀 일반 산업단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개발을 하라 이렇게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 센텀은 사실은 이게 뭐 이제 곧 땅 하나 남았습니다. 땅 남았는데 이게 지금 개발을 하다 보니까 용적률을 300%를 받았는데 평균 이제 1단지, 2단지 같은 백화점은 300%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주차장 부지에 지으면서 한 600% 가까이 지금 그 용적률을 쓰겠다. 왜냐하면 그 단지 전체가 300%니까 뭐 여기서는 200%, 150% 써주니까 여기는 한 2배 이상 높게 개발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평균률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고대영 위원장 이야기는 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다. 아니, 그걸 한 단지면 단지로 해가지고 300%를 적응을 시켜야지. 왜 이게 다른 부지 용적률을 낮게 개발하고, 특정 지역 부지는 또 그 2배의 용적률을 적용해가지고 더 높게 하는 건 말이 아니다. 이런 건 유례가 없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용적률 연동제는 문화재 보호나 환경 보존 등을 위해서 이제 철새 도래지나 문화재가 있는 지역은 낮게 하고 그 외에 나머지 지역은 올려주는 그런 제도인데 이걸 뭐 여기에 적용하는 말이 아니다. 더구나 그런 제도는 미국에서 지금 활용되는 거지 우리나라는 적용할 이유가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에 특정 부지에 너무 지나치게 특혜가 많다 하는 그런 부분 지적은 저는 뭐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이 야외 센텀 부지, 주차장 부지를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부분은 공감대를 좀 만들어야 된다. 사유지라 그래가지고 대기업들, 재벌 기업이 갖고 있는 땅을 마음대로 자기들이 용적률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올려서는 곤란하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자꾸 욕을 얻어먹는 거죠. 대기업들이. 거기에 조금 시민들 같이 그 공유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상업적인 시설만 들어서서는 숨통이 막힌다. 지금 센텀도 지금 뭐 숨통이 막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차가 밀리고 주차할 곳도 없고 더구나 이 주차장이 없애버리면 그 인근은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부산시에서 감안을 해서 한번 좀 이 제도적인 보완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단지, 2단지가 300%가 안 된다 그래서 3단지를 600%로 짓겠다 하는 건 말이 아니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많이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이것도 역시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이 시간 끄는 작전이 또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부산시 대응, 이 신세계의 어떤 방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는 조금 이제 부산 서구가 참 낙후되고 외진 지역이죠. 외지다기보다는 뭐 구도심이죠. 구도심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그 조금 발전이 더딘 지역인데 이 서구가, 부산 서구가 부울경 지역에서 처음으로 이제 의료관광 특구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거기 무슨 의료 특구냐? 지금 통상적으로 의료관광 특구로 이야기를 하면 부산 서면 로타리 일대, 그게 지금 병원들이 집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거리가 의료 특구 거리입니다. 거리인데 거기가 의료관광 특구로 지정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정되지는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부산시에서 의료관광 거리다, 특구 거리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중국이나 동남아 부자들이 못 들어오니까 이제 뭐 허지부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지금 부산 서구가 의료관광 특구에 됐는데 이걸 한번 보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왜냐하면 부산에는 전국 기초단체, 그러니까 구군 중에서 유일하게 대학병원 3곳, 종합병원 1곳이 몰려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종합병원 그런 데 보니까 부산대학병원 구덕 캠퍼스, 그 다음에 동아대학병원 대신동에 있죠. 그 다음에 고신대학병원 암남동에 있습니다. 그 3군데가 거기에 몰려가 있습니다. 옛날에 서구가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종합병원 또 1곳이 몰려있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큰 도시라기보다는 의료 중심이 된 거죠. 돼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700억을 연차적으로 투입해가지고 3개의 특화 사업, 6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시해서 제가 말씀드리진 않고, 제가 기사 캐치한 걸 한번 참고를 해 보십시오. 채용을 하는데, 특구 지정으로 128개 달하는 각종 규제에 대한 특례가 적용돼가지고, 생산 유발 효과가 3,000억,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1,300억, 이래가지고 경제적 파괴 효과가, 얼마입니까? 소득 유발이익이 393억, 경제적 파괴 효과. 그 다음에 2,300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아주 부산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잘하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산 서구가 지금 좀 더 발전을 해가지고, 옛날 그런 어떤, 영화를 하면 뭐하지만은 옛날에 그 중심척, 서부산 쪽에 중심으로 자리 잡기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계금에 있는 백병원, 이제 부지가 좁아가지고, 현대로 옮기겠다 하면서 이제 지역민들의 반말도 많고 한데, 어쨌든 서구에 그나마 이런 의료 관광 특구가 됨으로 해서 개발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건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4건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제가 이 시사 뉴스를 지금 넉 달, 20회니까 며칠, 한 5달째 하고 있는데 반응도 괜찮고 댓글도 많이 오고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는데, 제가 물론 픽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좀 해주시면 제가 한번 알아서 취재를 해서 한번 다시 알려드리는 그런 방안도 한번 제가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워낙 이제 대통령 선거, 대선이 지금 한 50일 정도 남았는데, 윤석열 후보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몇 번 달았는데, 반응이 너무 극렬하게 달라가지고, 사실은 제가 지금 좀 피하고 있습니다. 피하고 있고, 특정 후보를 편을 들면 반대쪽에서 아주 그냥 심하게 또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사실 저는 정당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편을 들기도 참 애매하고 해서 지금 입을 닫고 있습니다만은, 여론조사가 나오는 거는 제가 꾸준히 한번 좀 여러분들이 챙겨드리고, 그리고 부산 시사 뉴스라고 제가 이제 홈페이지를 만든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